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를 드리고요. 시험 보시느라고 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들 해주셔가지고, 전기 기능사도 거의 100% 가깝게 지금 합격을 했어요. 그죠? 100% 가깝게. 한 분이 아까운 점수로, 이렇게 되는 중에, 좀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나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엄청나게 뿌듯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그게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진짜 단시간이잖아요. 지금 제가 몇 개월 공부했죠? 3개월 했나요? 그죠? 3개월 했죠? 네. 3개월에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 간다.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전기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1년으로도 공부하기가 좀 빠듯한 시간이에요. 1년 정도. 네. 근데 3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 엄청나게 대단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승강기, 오늘 또 승강기를 또 시작을 할 건데, 이 역시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딱 그겁니다. 뭐 전기에 대해서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부분들이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시험을 보는데 빨리, 그죠? 정확하게 시험을 풀 수 있는 그런 요령이라든가 방법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이론을 겸비해가지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강기는 전기에 비하면 껌입니다. 껌.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목을 한번 가보시면은요, 목차 한번 가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총 4파트로 되거든요. 총 4파트. 승강기죠. 첫 번째가 승강기 개론이에요. 승강기 개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승강기 검사 기준, 검사 항목 및 방법 이렇게 되죠. 승강기 검사 기준, 검사 항목 및 방법, 얘네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승강기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지보수. 이미 이제 승강기가 설치가 되면 얘네들을 검사를 해야 되겠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어디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또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게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 파트가 기계 전기 기초 이론이에요. 기계 전기 기초 이론. 요 세 번째 파트 때문에 승강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렵다라고. 요 세 번째 파트. 하지만 이제 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격을 할 정도의 실력을 이제 갖췄기 때문에 이 3번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보다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요 파트에서 이제 오히려 점수가 더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승강기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다. 특히 시험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승강기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안전관리 얘네들은 안전관리는 그냥 상식선으로만 보시면 돼요. 굳이 책을 보시고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작업을 하는데 감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들은 하고 또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1번 벤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2번 감전이 되지 않게 유의해서 작업을 한다. 3번 주위에 물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 4번 안전장갑을 착용을 한다. 몇 번일까요? 안전장갑 상식적으로 봐도요. 1번, 2번, 3번은 전기할 때 벤치를 사용을 해서 맨손으로 하면 좀 그러겠잖아요. 그죠? 자, 전기 전용 공구를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뭐죠? 아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나요? 얘기해놓고 싶어 기억이 안 나네. 그죠? 그 두 번째 이제 돌려보시면 이제 나오겠죠. 두 번째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기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작업을 하는데 주위에 물기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감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번째 안전장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뭐죠? 안전을 위한 장갑이에요.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일반 안전장갑으로 하면 감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장갑을 써야 된다? 절연장갑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승강기 안전관리 쪽은.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관리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가장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생소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용 부분들에서 잡아만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책은 지금 굉장히 두꺼울 겁니다. 두꺼운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얼마 안 돼요.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 보시면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모르는 이제 그 단어라든가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승강기에 대한 구조들을 하나씩 전체적으로 틀을 놓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는 방식으로 저는 좀 강의를 진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큰 틀을 보고 산을 보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봐야지 그냥 나무만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산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주고요. 이번 시험 보면서 좀 많이 저도 느꼈던 게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이제는 조금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유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유형이. 기출문제 10년치를 계속 그죠? 우리 모의고사로 이렇게 봐왔었는데 기출문제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단 그래도 내용을 알고는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합격선까지 다 같이 가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강기도 역시 문제만은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목들이 다 그렇게 유형들이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 새로운 유형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CBT로 간 뒤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형을 하는지 있고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문제가 나오는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너 어떤 문제 나왔어? 나 어떤 문제 나왔어? 그죠? 네, 다 틀립니다. 점수도 틀리고 이제 몇 번 문제 어려웠어 라는 얘기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종이로 동시에 똑같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 많이 하셨고요. 자, 승강기 부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요. 자, 차례부터 한번 쭉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갈게요. 지금 하듯이. 자, 먼저 승강기 개론 한번 볼게요. 승강기 개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승강기 개론 쭉 보시면 먼저 1장이 승강기의 개요죠. 개요. 자, 승강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 겁니다. 승강기 종류하고 엘리베이터 조작 방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들어갈
두 개 끝나면 승강기 이제 구조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승강기가 이제 어떤 구조로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부속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네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 시스템, 승강기와 기계실, 제어, 구속장치 이렇게 좀 나가죠. 먼저 승강기 개원에 대해서 제가 큰 틀을 좀 잡아드릴게요. 잡기 전에 이거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 그 승강기가 예전에는 업체들이 그냥 막 관리가 됐었어요. 근데 법이 이제 승강기 쪽도 이제 안전 쪽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사람 있죠. 1인. 1인이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배를 한정을 두고됐어요.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그게 몇 대를 관리할 수 있으면 100대를 관리할 수 있어요. 100대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0대가 넘어가면. 우리 100대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가면요, 대단지나 그런 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동이 몇 개 동 정도 되죠? 보통 뭐 기본 그냥 10개로 잡죠. 10개. 그렇죠? 10개면 저희 같은 이제 목포권에서는 그렇게 소도시지만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 가까운 데만 해도 지금 벌써 몇 개 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10개라고 치면 고박이 단지 몇 단지? 10단지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이것만 있냐? 아니죠. 일반 빌딩에도 엘리베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엘리베이터까지 다 포함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에스컬레이터. 우리 마트라든가 막 여기 있죠. 그죠? 그런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로 들어갑니다. 역시 대수로 같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총 100대가 이제 관리가 가능하게끔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업체 쪽에서는 피살이 생긴 거죠. 그렇죠? 기존에 관리하는 것을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사람만 뽑는다고 해서 대수가 늘어나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자체 관리자라는 게 필요해요. 자체 관리자. 요 자체 관리자라는 그 특수한 자격을 받은 사람만이 요것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 특수한 자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사람을 채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관리업을 막 시켜요. 그러면 이제 취업이 되죠. 그죠?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현장 경력이 생깁니다. 현장 경력이 생기면 현장 경력에서 3년을 근무를 하면 관리자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격이 생기면 이제 서울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이제 이걸 획득하고 이제 내려오셔야 돼요. 따가지고 교육 받으셔가지고 따가지고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100대를 관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년이죠, 3년.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죠? 근데 승강기 기능사를 취직을 하죠. 취직을 하면 현장 경력 6개월이면 자체 관리자를 딸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냥 일반인을 막 뽑으려고 하지 않고요. 3년 지나고 6개월이면 몇 년
2년 4개월 차이가 나오죠. 그죠? 2년 4개월은 어마어마합니다. 업체에서는 2년 4개월 동안 월급을, 1년, 2년 6개월. 2년 6개월이죠. 맞죠? 그죠? 2년 12개월이.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월급을 계속 주면서 이걸 가르쳐가면서 해가지고 자치관리자를 따게끔 해가지고 100대 가지고 100대를 하냐. 그 다음에 6개월 일식 월급 주고 요거를 해가지고 100대를 우리 회사가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드냐. 답 나오죠. 그죠? 내가 업체 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보? 위죠. 그죠? 당연히 위인 걸 택해요.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그래서 이제 승강기 기능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워크넷을 한번 봐보시면 시간 날 때 한번 봐보세요. 구인해가지고 승강기 기능사만 쳐도 관련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직도 사람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이쪽 목포나 이쪽 근간은 이미 이제 다 찼어요. 업체가 되게 많지 않습니다. 네, 가까운데 광주나 나주 쪽만 가도 아직 사람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분들은 따면은 앞으로 좀 많이 괜찮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나이 20대 되시는 분들은 선호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현장 가서 왔다 갔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좋습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들 뽑든지 아니면 경력이 없더라도 20대들을 주로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아직 많이 열려있다. 승강기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중이 선우 강혁이 집중해서 들으면 되고 이미 이제 그 전기 기능사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전기 파트를 이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승강기에서 나오는 전기 쪽은 우리 전기 기능사 쪽에 있는 내용처럼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단한 우리가 그 뭐죠? 얘네들은 모터를 이용해요. 승강기 칼을 우리가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뭐가 작동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어요? 위에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돌아서 이제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기기 파트에 있는 공식들이 좀 나올 거예요. 대표적인 거 뭐죠? 우리 동기속도 NS는 뭐였었죠? P분의 120F. 그죠? P분의 120F. 이렇게 여러 공식들. 그죠? 여러 공식들이 이제 나오는데 문제를 풀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공식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게 뭐냐면 기계 파트를 조금 선서할 수 있어요. 기계 전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데 기계 파트는 이거 역시 공식들이 조금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풀이를 해가지고 같이 좀 얘기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게 어려움 없이 진행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급여 부분은 어쩌냐, 이 일은 어쩌냐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승강기 쪽이 전기 쪽보다는 일하는 편합니다. 이미 전기 공사 쪽은 이제 전기 기능사 쪽은 전기 설비를 만들죠. 시공 쪽 파트로 들어가고요. 승강기 기능사는 그래도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한다? 유지 보수하는 쪽이에요. 유지 보수하는 쪽이기 때문에 몸쪽으로는 훨씬 수월해요. 편합니다. 단점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비상근무라는 게 있어요. 비상근무. 그죠?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고장나라 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10시가 됐건 12시가 됐건 1시가 됐건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죠. 그럼 전화 받으면 거기가 만약에 내 관할 구역이다 그러면 바로 가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상근무가 요게 조금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일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급여도 지금 이제 목포권에서 보면 평균 승강기 기능사를 따고요. 기능사를 따고 승강기 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70에서 180선에서 받을 겁니다. 들어가면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6개월 근무를 하고 뭘 따야 되죠? 자체 관리자라는 것을 이제 획득을 하면 자체 관리자 획득하면 이제 기본 200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수습기가 봐주시면 되고요. 수습 끝나서 자체 관리자 획득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뭐죠?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몇 대? 100대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급여가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력이 쌓고 올라가죠.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고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대기업권에서도 사람들을 뽑아요. 근데 초보자들을 뽑지 않습니다. 대기업권에서는 경력자들을 많이 뽑아요. 경력자들을 뽑으면 이제 뭐 1년, 2년 경력을 쌓고 나면 뭐 대기업들 많죠.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오티스라든가 또 뭐 티센크루프라든가 그런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직원을 이렇게 뽑아요. 걔네들은 이제 정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기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봉 자체가 여기에서 하는 거 차원이 나는 복지라는 연봉이 달라져요. 실제 그 수업 쪽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려요. 엘리베이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봉이 지금 5천이에요. 연봉 5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경력이 쌓으면 계속 올라가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경력이 쌓으면 되는 거죠. 제가 전기 때도 그랬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얘기죠. 경력이 깡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경력이 깡패입니다. 깡패. 경력이 있다는 일을 현장에서 자격증만 딴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경력을 쌓아야지만 그때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포트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넓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 급여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죠? 아무것도 기술도 모르는 사람 갖다가 고임금을 줄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오너라 해도 그렇잖아요. 경력자들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넷 오픈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지금 하나 두드러진 게 있습니다. 특징이 두드러진 게. 그 지금 뭐죠?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지금 많이 두드러졌냐면 경력자들 위주로만 뽑아요. 초보, 신입이란 단어 자체가 거의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 경력 몇 년. 왜? 급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급여 올라가면 이 올라간 급여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데들이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일할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경력을 일단은 쌓는 게 가장 크다는 거죠. 자격증을 따게 되면 경력을 일단 쌓아야 돼요. 경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좀 드렸고요. 좀 10분 쉬었다가 그 승강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